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근 몇 년간 리그를 압도하고 있는 러닝백을 뽑으라면 모두가 바로 테네시 타이탄즈의 러닝백 킹 헨리라고도 불리는 데릭 헨리를 뽑을 겁니다. 데릭 헨리는 압도적인 체구와 피지컬을 바탕으로 러싱 게임을 펼치는 러닝백인데요. 테네시 타이탄즈는 플레이의 8할 이상 데릭 헨리를 기용하면서 굉장히 클래식한 경기 운영을 보입니다. 이렇게 팀의 러닝의 큰 부분을 책임지는 러닝백을 피처백 혹은 워크호스라는 별명을 통해서 부르는데요. 많은 레전드 러닝백들이 말하듯 피처백들은 러닝 기회가 늘어날수록 러닝에 대한 감이 는다고 합니다. 마치 농구 선수가 슛을 몇 번 던져봐야 슛에 대한 감이 늘면서 소위 말하는 핫핸드가 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데릭 헨리처럼 덩치가 워낙 크고 피지컬이 좋아서 앵간한 수비수들의 태클을 다 튕겨내는 유형의 피처백들은 초반 1, 2쿼터 동안 시도당 고작 한 2, 3야드밖에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초반의 몇 번의 시도 동안 수비가 어느 부분에서 자신의 태클을 두려워하는지 혹은 꺼려하는지 파악하고 지속적인 러싱을 통해서 이미 혹시 그러지 않은 선수들이 한들 체력을 좀 갉아먹게 되죠. 이렇게 차곡차곡 상대 수비에 대한 파악과 상대 수비의 체력과 의지를 갉아먹으면서 3, 4쿼터에 시도당 야드가 확 뛰거나 갑자기 40야드 러싱, 50야드 러싱 같은 빅플레이를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의 피처백들이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입니다. 데릭 헨리는 현대 NFL에서 몇 안 되는 클래식한 피처백, 워크호크로서 팀 승리에 가장 큰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그에 맞는 활약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탯을 보면 정말 괴랄하기 짝이 없는데요. 2018년에 1058야드로 러싱 관련해서 기지개를 좀 피기 시작하더니 2019년엔 러싱 야드 1500야드, 러싱 시도는 300번, 2020년에는 러싱 야드 무려 2020야드로 러싱 시도도 1위, 둘 다 모두 1위를 기록하게 되죠. 거기다가 데릭 헨리의 테네시 타이탄즈는 올해 오프시즌 최고의 대어였던 리그 최고 리시버 중 하나인 훌리오 존스를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테네시 타이탄즈의 경기 운영은 데릭 헨리의 지속적인 러닝을 통해 수비를 지치게 하고, 수비가 지치면 데릭 헨리를 필두로 탱크처럼 밀어버리거나 상대 수비가 과하게 이를 의식해서 대러닝을 막고자 앞선으로 나오게 되면 이 빈틈을 준수한 쿼터백 라이언 테너힐과 어린 리시버 중에 손에 꼽히는 재능인 AJ 브라운을 필두로 상대의 빈틈을 찌르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만 AJ 브라운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AJ 브라운만으로 상대의 빈틈을 뚫기 힘들었고, 그만큼 상대 수비는 작정하고 데릭 헨리를 막게끔 하는 전략을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네시 타이탄즈가 승리하는 경기 양상은 AJ 브라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쪽 리시버인 코리 데이비스가 활약을 해야 상대를 압도했었는데요. 이번 2021년 오프시즌에 코리 데이비스를 딴 팀으로 보내면서 그 대신으로 훌리오 존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훌리오 존스는 2010년대 후반부를 대표할 완전체 리시버로서 팀을 슈퍼볼로 이끌기도 한 아주 명품 리시버인데요. 체격, 스피드, 캐치 능력, 루트를 밟는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육각형 스타일의 시대를 대표할 리시버입니다. 거기다 그는 엘라베마 대학 출신답게 디바 기질이 거의 없고 자신에게 공이 오지 않아도 크게 궁시렁거리지 않는 아주 헌신적인 리시버입니다. 이렇게 러싱 중심의 테네시 타이탄즈의 정체성에 어쩌면 완벽히 들어맞는 리시버죠. 이로써 테네시 타이탄즈는 올해 리그에 누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공격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테네시 타이탄즈의 모든 공격 성공은 데릭 헨리의 두 다리에 달려있습니다. 데릭 헨리가 작년, 재작년의 포스를 뽐내게 된다면 러싱으로 상대의 진을 계속 빼서 질식시킬 수도 있고, 러싱이 지속된 만큼 공의 점유율, 그러니까 시간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타이탄즈의 수비 부담까지 줄어듭니다. 또한 상대가 러싱을 의식해서 수비를 일선으로 옮기거나 라인배크를 더 기용하게 되면 이제는 마냥 그럴 수만도 없는 게 훌리오 존스와 AJ 브라운을 위시로한 리시버들의 빅플레이 가능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이처럼 데릭 헨리의 활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가 잘할지 한번 여러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데릭 헨리가 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기세예요. 근 5년간 시즌 1500야드를 넘어선 러닝백은 한 손에 뽑히는데요. 데릭 헨리를 제외하면 2016 시즌의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이지키엘 엘리엇과 2020 시즌의 달빈 쿡뿐입니다. 이 와중에 데릭 헨리는 혼자 2번이나 1500야드를 넘어섰고, 그 중에 2020 시즌에는 2000야드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죠. 2000야드 러싱이라는 기록은 입지전적인 기록으로 NFL 역사상 단 8번 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를 기록한 선수 중 5명의 선수가 명전에 입성했던 것만으로 데릭 헨리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재작년부터 기세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일반 러닝백들과는 남다른 덩치로 누구보다 내구도가 더 높다는 점, 나이로 볼 때 5년차에 27살, 거기다가 첫 2시즌 동안은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아서 피지컬적으로 커리어 전성기에 있다는 점, 여타 러닝백들과 다르게 수비의 정면 충돌을 선호하지 않고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민첩함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스타일의 러닝을 선호한다는 점,
거의 다 팀 공격 전술 자체가 그를 중심으로 그를 위하여 꾸려졌다는 점 역시 데릭 헨리가 2021 시즌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충분한 요인들이죠. 사실 이런 점을 봤을 때 데릭 헨리의 성공적인 시즌을 예측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러닝게임의 팬으로서 이를 응원하기는 합니다만 이에 반할 이야기도 형평성을 위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러닝백에 관한 370 캐리의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의 전성기와 황혼기 그리고 퍼포먼스는 나이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데요. 미국 속담 중에 이제 파도타임은 누구에게도 찾아온다 라는 속담이 이를 대표하죠. 러닝백도 물론 나이에 의해 전성기와 황혼기가 판별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캐리의 숫자, 즉 터치의 숫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리는 러닝을 시도하는 횟수고 터치는 러닝백이 공에 손을 대는 횟수를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러닝백이 패싱 게임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면서 단어 그대로의 뜻으로 터치가 러닝 횟수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러닝백은 러닝을 할 때 말고는 공을 만질 때가 없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터치와 캐리 그리고 러싱 횟수 셋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에선 그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러닝백의 캐리 횟수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데는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유명한 분석이자 저주 370의 캐리에 대한 저주가 그 큰 원인입니다. 이 저주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정규 시즌에 370번의 캐리 이상을 한 러닝백은 그 이름이 에릭 디커슨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큰 부상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저조한 활약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2002년 리키 윌리엄스라는 러닝백은 정규 시즌에 383캐리 1853야드를 기록하고 리그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392캐리에 1372야드로 상당히 저조한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리키는 9번의 캐리를 더했지만 7번의 터치다운을 덜 기록하고 시도당 러싱야드도 1.3야드가 떨어졌죠. 그 뒤로 리키 윌리엄스는 계속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에 은퇴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풋발 아웃사이더의 에론 샤츠라는 양반이 NFL 러닝백 출신들을 모두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데이터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리그의 태초부터 2020시즌까지 정규 시즌 370 이상의 캐리를 한 러닝백들은 29명이 존재합니다. 전년도의 데릭 헨리의 경우 2021 시즌 스탯을 알 수가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이 중에 바로 그 다음에 더 뛰어난 활약을 보인 러닝백은 단 한 명, 에릭 디커슨 뿐입니다. 참고로 에릭 디커슨은 1983 시즌에 390캐리, 총 1808야드, 시도당 4.64야드, 18터치다운을 기록한 후에 그 바로 다음 해인 84 시즌에 370캐리, 2105야드, 시도당 5.5야드, 14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요. 비록 터치다운 횟수는 줄었지만 그 외의 모든 스탯은 상승했고 참고로 저 2105야드는 아직까지 한 시즌 기준 최다 러싱 야드입니다. 번외로 에릭 디커슨이라는 램즈의 레전드 명전 러닝백이자 역대 최고의 러닝백에도 거론될 만한 선수의 위용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무려 4시즌이나 370캐리 이상을 기록한 모든 선수 중 최다 기록 소유자입니다. 어쨌든 에릭 디커슨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심각한 실력 저하 혹은 부상을 겪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선수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브론코스의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을 견인한 터렐 데이비스는 1998 시즌에 392캐리, 2000야드, 시도당 5.12야드, 터치다운 21로 정말 팀을 슈퍼 하드 캐리하지만 그 다음 시즌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그 뒤로 단 한 시즌도 1000야드조차 넘기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올해 명전에 들어간 에저린 제임스 또한 2000년도 시즌에 387캐리, 1709야드, 시도당 야드 4.4야드로 터치다운 13회 이렇게 최고의 활약을 보이지만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며 단 6경기 출전에 그쳐 662야드만 기록하고 그 뒤로 2시즌 동안 잔부상에 시달리게 되어 3년 뒤에나 이를 극복하고 리그 주전급 러닝백으로서의 위험을 되찾긴 하지만 여전히 2000년도만큼의 포스는 다시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조금 더 최근으로 가볼게요. 2014년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러닝백으로 리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드마코 모레이 러닝백은 그 14년도에 392캐리, 1845야드, 13터치다운, 시도당 4.7야드로 2014년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하드 캐리하지만 그 다음에는 잔부상과 함께 193캐리, 702야드, 6터치다운, 시도당 3.6야드로 기록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2014년만큼의 포스를 보여준 적이 없죠. 2008년 애틀랜타 팰커스의 마이클 터너의 경우 376캐리, 1699야드, 17터치다운, 시도당 러싱야드 4.5야드로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만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면서 5경기를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2009년 부상당한 해부터 퍼포먼스가 조금씩 하락해 그 뒤로 2008년만큼의 활약을 다시는 보이지 못한 채 4년 뒤에 방출당하게 되죠.
2006년 캔자스시티의 레리 존스는 이보다 더 극적인데요. 그해 416번의 러싱 시도, 1789야드, 17터치다운, 시도당 4.3야드로 리그 정상급 러닝백의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후 2007년부터 부상에 시달리더니 그 뒤로 단 한 번도 1000야드도 이루지 못한 채, 단 한 번도 풀시즌조차 뛰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뭐 이런 거는 호랑이 담배 필 적 옛날 얘기이므로 라이브 방송에서나 수다로 할 때 궁금하시면 말하기로 하고, 대충 370캐리의 저주에 대해서, 러닝백의 저주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0 시즌 데릭 헨리의 스탯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0 시즌에 데릭 헨리는 시즌 MVP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370캐리, 2027야드, 17터치다운, 러싱 시도당 5.4야드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마의 370선을 넘어버렸네요. 이거 참 데릭 헨리의 팬으로서 좀 안타까운 지경이긴 한데, 팬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에릭 디커슨 역시 당대의 큰 체구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유형의 러닝백으로서 데릭 헨리는 사실 그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릭 헨리의 정말 큰 덩치가 그의 좀 내구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좀 긍정적인 행복회로를 돌리긴 할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긍정적인 에릭 디커스는 정면 태클을 맞승부하는, 태클을 정면으로 뚫어버리는 유형의 굉장히 파워풀한 러닝을 굉장히 선호했던 반면, 데릭 헨리는 살짝 벗겨내는 걸 선호했다는 게 그에게 조금 웃어주는 요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그가 제2의 에릭 디커슨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수많은 다른 사례들처럼 무너질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시즌을 보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